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의 남편과 사별했고 외동아들을 둔 60대 여자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22살의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보다는 일찍 결혼하여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더욱 신경이 갔습니다. 한창 놀 때 20살 초반 엄마가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는 걸 알기에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 등을 가르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시어머니보다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한 아이가 12주쯤 되었을 때 갑자기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에게 며느리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이 좋아졌고 외출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얼마나 놀고 싶은 나일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술이 취해 꽐라가 되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나무라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에게 며느리 귀가 시간이 12시는 안 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도 알겠다고 얘기했지만 변화는 그닥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있었기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너 담배 피니라고 물었고 며느리는 아니요, 안 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 머리카락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리고 몸 생각해야지. 술도 많이 마시는데 담배도 같이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라며 좋게 타일렀고 알겠어요. 조절하면서 할게요 하면서 피곤하다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안 하던 담배까지 손대는 것을 보니 마음의 상처가 컸구나 생각했고 아들에게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며느리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곧 장모님의 생신이라며 아들이 저에게 장모님께 좋은 선물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처갓집에 간 김에 오랫동안 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후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며느리의 시중을 드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살갑게 다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내가 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달려가니 며느리의 카드값이 3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사람이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 했고 아들은 혼자 벌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도 딱히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에 기가 찼습니다. 못 내면 어머니한테 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며느리가 쓴 건데. 내주시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쓴 돈을 내가 왜 내주나 하고 어이가 없어서 똑똑하고 인기척을 낸 후 문을 열었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이 집은 너네만 사는 집이 아니야 라며 한 소리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오빠 좀 혼내줘요. 돈 좀 썼다고 저래요라며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카드 명세서를 건네며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저 혼자 일하는 것 뻔히 알면서 아무리 경제관념이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며 말했습니다. 카드 내역서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카드의 대부분은 술집 아니면 클럽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어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건지 한심했고 둘을 거실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네가 나랑 사는 건 좋아. 그래서 내가 딱히 너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건 둘이 알뜰히 돈 모아서 자금 마련 후 독립하라는 뜻이었어. 아들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집에 사는데 생활비를 내야 해요. 저는 엄마랑 살 때 안 냈는데 라며 말했습니다. 너네가 나랑 같이 안 살았으면 집도 구했어야 했고 생활비며 관리비는 매달 나갔을 거야. 그래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괜히 했구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니 아들은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라며 말했고 며느리는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남자가 집 하는 건데 오빠가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 책임져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라며 당돌하게 이야기했고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과 저는 멍 때렸습니다. 아들은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도 결혼할 때 우리 집에 해온 거 없잖아. 정말 자기는 몸만 왔고. 장모님 가게가 어려워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해결해줬는데 그게 할 소리야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도와준 게 왜 여기서 나와라며 이야기했고. 아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사돈 떼게 해준지 몰랐던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대출까지 받아서 해줘라며 말했고. 아들은 엄마한테 피해드리기 싫어서요. 저희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던 며느리는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듣고 싫다고 오빠가 고집 피웠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고 결론적으로 며느리도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밖에 나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대견했고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취직을 하였고 우리는 취직 기념으로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핑계로 귀가 시간이 10시가 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스란히 집안일은 저에게 떠넘겨졌습니다. 물론 일이 힘들면 그럴 수 있어 내색하지 않았지만 주말에도 역시나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면 항상 담배와 술 냄새에 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아들에게 며느리가 하는 일은 어떤 거니 괜찮은 거니라고 물었고 아들은 그래도 일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할게요 라며 답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잘못 봤나 했지만 역시나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둘은 헤어지기 전 포옹을 하며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 쳐다보고 있는데 며느리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며느리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쉽고 거실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후 거실로 왔고 아까 내가 본 모습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손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인 건 알겠는데 그 스킨십은 뭐니라고 말하니 스킨십만 해주면 돈을 줘요. 이상한 것까지는 안 해요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스킨십을 하면 돈을 준다니 며느리에 당당하며 황당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준 건데 데이트하면서 스킨십 해주면 돈을 줘요. 근데 엄마 이거 돈 진짜 많이 줘요. 오빠 월급보다도 많이 줘요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고 우리 아들이 아는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모르죠. 알면 허락 안 했겠죠.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명색의 시어머니인데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니 얜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모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며느리에게 소리쳤고 며느리는 엄마 비밀로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나빠요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둘의 문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건 맞는데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아들아. 내가 잘 선택할 거라고 믿는다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둘은 이야기를 마쳤는지 저를 불렀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며느리만 집을 나가면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며느리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혼자 생각했지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며느리였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